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장안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수투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2에서 극대값 5를 갖는다. 이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무슨 뜻입니까? 그래프. 자, 미분 가능한 이런 곳에서 극대값을 갖겠다. x좌표가 2인데 결과가 5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좌표를 좀 가르쳐줬으니까 2를 대입해주면 5가 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 미분 가능한데 그 값을 갖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를 봤을 때 이 부분이 0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이런 정보에 대한 것을 학습이 되어 있느냐. 와우. 정보 좀 메모를 하니까 그냥 답이 그냥 깔끔하게 좀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역시 1번 문제답게 뭐 복잡하지 않은 개념 설정해가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주어진 식을 적분하십시오. 와우, 정적분 나온 거죠. 3x 제곱 마이너스 2 dx 0부터 3까지 적분할 줄 아십니까? 물어본 건데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x 제곱할 때 3분의 3 개수 있으니까 x 세제곱이 되겠고 2x 처리 되겠고 범위를 0부터 3까지 쓰면 되겠죠. 3을 대입하니까 27, 6 됐고 빼기 0이니까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21, 21 해가지고 이제 답을 구해가면 되는 문제. 뭐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거 없으니까 곧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3번입니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제곱차가 의미니까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뭐 x제곱 근이 0하고 1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원래 정확하게는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tx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2차식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근 형태 알파 베타 이제 근 형태하고 이 방정식의 근하고 딱 매치되는 이런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6분의 a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는 6분의 1 이렇게 해주면 그냥 곧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와,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인테그랄 요거 연산에 의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그럼 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해서 0부터 1 이렇게 뭐 처리해서 연산을 좀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형태에서 가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운 이론들을 좀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싹 풀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하는 취지에서 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찌 되었든 우리가 이제 넓이 구해가는 이 부분 그래프 모양을 좀 살짝 그려보면 좀 더 확실하게 잘 알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그래프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fx에 대하여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 실수가 1일 때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 b-a 분의 fb-fa를 만족해주는 c가, 이 f'c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다 뭐 이런 뜻의 문제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네요. 그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b-a 자, x제곱 부분에 대입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7 부분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7에 b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상수항 부분 두 번 쓰니까 뭐 빼면 사라지겠죠. 됐습니다. 자, 주어진 식, 미분식을 좀 먼저 써놓을 걸 그랬습니다. 그럼 미리 여기 한번 써볼까요? f'x가 2x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군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입하게 되면은 2x, 이 제곱이 또 나옵니까? 2x-7 이렇게 되니까 2c-7 이렇게 되면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다. 근데 요 또 c라는 좌표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됐죠? 1이라고 돼 있다.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5다. 이런 결론을 쓸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밌는 그런 문제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인수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a 플러스 b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7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5다.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2에서 이제 관계식 하나 구하고, 그 다음 풀이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a 플러스 b를 구하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뭐 곧바로 a 플러스 b 2라고 이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평균값 정리식 자체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족하는 c가 이렇게 존재해 간다 이런 이야기. 근데 지금 c라는 이 좌표 자체가 지금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c에다가 이걸 이제 1을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주어진 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적용해 준 부분이겠고, 역시 적용해서 된 부분.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평균값 정리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었다. 되셨죠? 평균값 정리 매우 중요한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알려고 여러분들 노력을 조금 기울여서 공식 형태로 된 거니까 조금 암기도 해보고 하면서 노력을 조금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한다. 이때 f3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 이 식의 중요한 특징은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인테그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적분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정적분 결과는 하나의 값으로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값을 몰라서 우리는 a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는 순간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문제의 틀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ft라는 함수를 우리가 아니까 이제 대입을 해서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4t 플러스 a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dt 계산되겠죠. 물론 계산 결과는 a가 되겠습니다. 자,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2로 나누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at 해서 계산을 하겠고요. 0부터 3 되겠고 3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숫자가 좀 커지는 거요.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게 지금 9에다가 이런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 다음에는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 3이니까 3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a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a는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얼마가 되겠다. 9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호.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fx가 완성이 됐습니다. f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9다. 저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무엇을 하라고 했냐? 3요. 이제부터 3 대입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3을 대입해 주니까 f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좀 부담감이 없죠. 자, 처음에 이제 접근하는 과정 자체를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인테그럴 부분이 갑자기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함수를 모르는데 자, 정적분이니까 그것이 값이 될 거다. 그래서 그 값을 a라고 놓겠다. 통해서 함수의 모양을 알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풀이. 자, 풀이 절차. 좀 간단한 모양으로 나와 있지만 문제 형식 자체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응용 문제로 한 조금 더 복잡하게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6번 시작합니다. 곡선의 점에서의 접선과 직선이 평행하다. 이 직선은 좀 정리하면 y는 4x 플러스 8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접선 이렇게 되는데 접선은 근데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4라는 점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미분하면 되는 거다라는 사실이죠. 3x 제곱 마이너스 8 한 결과가 평행이니까 4였다. 그래서 3x 제곱 이렇게 된 결과가 넘기니까 12가 되겠고 x 제곱은 4에서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P점 좌표가 이제 두 개가 되겠죠. 2, 마이너스 2, 해서 이제 두 개의 좌표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P점이 4,4분면에 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은 안 되겠죠. 자, 2일 때 이렇게 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좌표는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2 대입해주면 8에다가 16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오호. 그럼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이제 좌표도 얻어냈습니다. 접선의 방식을 구해달라. 그러면은 2, 마이너스 9에다가 기울기가 4인 그런 형태니까 y 빼기에 마이너스 9에다가 기울기 4에다가 x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죠. y는 그럼 마이너스 17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번에 이제 답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이 문제는 뭐 대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다 알아야 될, 자, 미분했을 때 접선 기울기, 미분 계수가 이제 접선 기울기,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4를 쓴 거죠. 평행 4에서 4 쓴 거니까 같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이제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좌표 찾았는데 문제에서 뭐 4, 4분면에서 이제 우리가 바른 좌표 간 거고요. 되셨죠? 자, 우리가 이제 익히 풀 수 있는 그런 이론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집중력을 조금만 발휘해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전 범위에서 감소하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부간에서 뭐 증가도 좋고 감소도 좋고 이런 부분이 나온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극각 갖는 좌표가 없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쭉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극각 갖는 좌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극각 갖는 좌표가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더 달리 하다 보면 뭐 역함수 존재한다 이런 표현도 있겠고, 그다음 뭐 1대1이다. 1대1 함수 혹은 1대1 대응이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표현들이 지금 다 똑같은 표현이라는 형태로 해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아주 그런 중요한 문장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볼까요? f 프라임 x 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제곱 되겠고 2ax 플러스 2a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그 값을 갖지 않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해가 없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판별식 D를 구하면요. a제곱 플러스 6a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0까지 이렇게 나와서 답을 해가면 되는 건데. 자, 문제가 최대 최소. 뭐 범위 나왔으니까 최대 최소는 다 됐고요. 차이를 구해달라. 그러면 0 빼기 마이너스 6 하다 보니까 그것도 바뀌네요. 그래서 이제 6을 이제 답해 가서 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풀이법이 거의 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 또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다. f 프라임 x 이게 이제 증가함수가 되게 되면 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는 거고요. 감소가 되게 되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거나 같다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 크거나 같다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둘 다 이렇게 판별식 D가 0보다 뭐 어떤 걸 하더라도 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풀이법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f 프라임 x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풀이법이 고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출제 빈도가 높은 패턴이니까 확실하게 잘 학습하기 바랍니다. 8번 살펴봅니다. 다음 함수 fx가 주어진 식을 만족시킨다. gx가 x세제곱 fx 돼 있을 때 g 프라임 x 그래서 g 프라임 이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주어진 식 정확하게 문제의 뜻을 좀 해석해서 풀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의 형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분모가 0 됩니다. 그럼 분차도 0이 이렇게 뒤에는 0분의 0 꼴일 때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x에다가 지금 2를 대입한 거니까 f2 결과가 3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식은 이제 이런 정보가 얻어지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되겠죠? 이제 이곳이 이제 x-2하고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fx-f 이렇게 처리하겠죠. 자, 1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부분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바로 미분계수 정의 형태가 되죠. 자,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여기 이제 4가 되겠고 그러면 4분의 f 프라임 2 이런 형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니까 이곳에서 f 프라임 2 값은 얼마? 자, 마이너스 4다라는 결과를 또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 gx가 x세제곱 fx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미분하면 되겠죠. g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 자,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3x 제곱 fx가 되겠고 더하기 x세제곱 쓰고 f 프라임 x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이제 문제에서 이제 2를 대입해 달라. 대입해 주니까 4, 3, 12 f2가 되겠고 그 다음엔 8 f 프라임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f2가 3이다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36이 되겠고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 결과 4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금 맨 처음에 이 주어진 식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얻어내느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된다라는 곳에서 자, F2 결과가 얻어졌고 그 다음 인수분해에서 나온 이 부분 다시 한번 자, 이 부분이 F 프라임 이 도함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자, 그 부분을 이용해서 또 정보 얻어내는 과정.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곱미분이니까 앞에 미분하고 뒤에 미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의하고 연결시켜서 미분 계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 자, 설명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다.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 그때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자 속도 부분을 좀 잘 좀 살펴보면 마이너스 t가 공통 튀어나오고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3차 부분에서 지금 살펴보게 되면 0, 1, 2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플러스, 근데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필요 없죠.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위치 관계, 위치는 이제 적분해야 되는 거니까, 위치 관계는, 자 그럼 이제 이거 이제 VT라면은 적분한 X의, 자 그래프 기호가 어떻게 될까요? 자 최고차가 음이니까 이렇게, 대신 이제 감소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극값을 갖는 좌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증가해서, 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야 되겠고, 자 바뀌어야 되겠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좌표가 이제 0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 1인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대칭 구조를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그림은 좀 이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을 4까지 알아보는 거죠. 0보다 크고 4까지, 3, 4면 어디까지, 4까지 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위치 부분. 근데 이제 0일 때 위치가 지금 0이니까 이제 대칭 구조로 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1일 때거나 뭐 4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위치를 알아보려면 요 t까지 이렇게 좀 적분을 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시각 t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2t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t 4제곱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겠고, 지금 문제를 봤을 때 1초입니까 4초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t 값이 1일 때를 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고, t 값이 4일 때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소거되고 마이너스 64 플러스 64 마이너스 16 이렇게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4일 때 가장 멀리 마이너스 16 위치에 있겠다 해서 불이 진행하는, 자 산수 부분이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맨 처음에 이제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하는 분들이 조금 관여가 돼 있군요. 자 이제 그러려면은 속도 그래프 그려서, 속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해서 이제 위치 형태의 그래프. 근데 이제 그래프가 이제 0보다 큰 곳에서만 사용되는 거니까 저 오른쪽 부분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언제인지, 그래서 1일 때 4일 때 확인해서 답을 구해가는 과정 되겠습니까? 자 그냥 마구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정확하게 좀 확인해서 1일 때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0번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구체적인 정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 이렇게 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좀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풀어가는 거니까, 자 어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는 역시 이 부분, 자 이렇게 상수항의 문자가 있을 때는, 자 문자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a하고, 자 이항시켜 놔서 이항시키고, 그 다음 이제 두 개의 함수 사이의 관계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그래프가 좀 완성됩니다. 6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뭐 이 부분 더 안 해도 되겠죠. 자 3참수 그래프 그려졌을 때, 자 극각 현재 마이너스 1, 2 이렇게 극각 좌표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0이라는 좌표가 어디쯤에 있을 텐데, 그 0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함수값이 0이니까 축이 좀 대충 잡으면 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축도 대충 잡아놨습니다. 자, 그 값들을 좀 조사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근데요,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게 음근 2개, 양근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마이너스 1을 좀 잘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결과가 7 이렇게 얻어지겠죠? 자, 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될까요? 자, 마이너스 A를 좀 이렇게 그어서 근을 갖게 되게 되면,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음수 쪽에서 2개 이제 근을 갖고 양수 쪽에서 근을 하나 갖는 거죠. 바로 요 상황. 그러니까 이제 0과 여기 7 사이. 됐습니까? 이때 그럴 때 이제 문제의 뜻에 말하는 음근 2개, 양근 1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아래쪽에 오게 되면 이거는 양근이 2개 되겠습니다. 양근이
두 개고 오히려 이제 은근히 한 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뜻은 이제 위쪽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a 값이 0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0보다 작다. 해서 이제 범위를 구해가면 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 0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제 2번에 보이는군요. 자, 2번 문제. 되셨죠? 자, 큰 흐름틀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상수항 부분에 문자가 있을 때는 둘로 분류. 됐습니까? 요거 이제 이항시켜서 식 처리된 부분. 그래서 두 개 함수 사이의 관계를 풀겠다. 완벽한 식이 돼 있으니까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x를 0 집어넣을 때 0 되는 좀 특별한 좌표가 있으니까 0일 때 축을 좀 이렇게 좀 그려갈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 자, 이렇게 그래서 음근 2개, 양근 하나. 자, 매우 중요한 형태라서 거듭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확실하게 좀 공부 잘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능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1번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6f1 k 값을 구해달라. 자, 주어진 식을 보니까 2부터 x까지 변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특징이고요. x제곱, t제곱, ft, dt 돼 있는데 x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 인테그럴 안쪽에 있어서는 문자 역할을 안 하는 뭐 이런 식이 좀 써져 있는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자,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는 부분들이 이제 먼저 해주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부터 2까지 해주면 좌변 결과가 0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8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k 값이 가볍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4 해서 결과를 얻어놓고 풀이를 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k 값은 좀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원래 이제 이 인테그랄의 변수 x가 있으면 이제 풀이 원리가 이런 부분이 관련되면 이제 풀이 원리가 이제 미분이 좀 관여가 되는데, 자, 그냥 무작정 미분하는 게 아니고, 자, 이 dt 이 부분에 이제 관여 없는 이런 부분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전개해서 좀 식을 좀 분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x 제곱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 dt 됐습니까? 그 다음 빼기 2부터 x까지 t제곱 ft dt.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먼저 좀 분리해 놓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k값은 구했으니까 이제 4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자, 풀이 원리 미분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곱미분을 해야 되는 건 그런 내용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x제곱 미분하면 2x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 dt 처리가 되겠고, 더하기 그 다음 x제곱에 이 부분 적분했다 미분하면 fx 그대로 되겠고요. 이 부분 역시 x제곱 fx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소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2부터 x까지 그 다음 또 2x 이렇게 돼 있으니까 ft dt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죠? 자, 2분의 1 x는 좀 나누기 해주니까 3x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후후 이렇게 처리가 됐네요. 자, 근데 아직도 변수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다시 한 번 더 뭐겠습니까? 미분이라는 과정을 좀 더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fx 결과가 얻어질 텐데, 자, 미분하면 그냥 2분의 3 됩니다. 와, 그럼 상수함수였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3 돼 있으니까 지금 6f1-k 돼 있는데 6f1-k 돼 있는데 이 부분 뭐 항상 2분의 3이니까 이곳에서 6을 곱하게 되니까 9가 되겠고 아까 k 값이 4였죠. 그럼 이제 전체 계산 결과는 5 이렇게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적분 활용해 가는 문제 형태에 있어서 실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인테그랄을 이렇게 이제 변수 x일 때 풀이 원리가 이제 미분되는 이런 원리.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좀 아주 독특하게 이 부분이 좀 일반적으로는 뭐 x 이 정도인데 x 제곱이 되는 이런 게 좀 특이합니다. 자, 먼저 2 대입해서 구해간 절차가 반드시 해야 될 절차였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식을 분리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식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 적용이죠. 원리 적용. 자, 이렇게 미분 원리 적용. 다시 한번요. 변수 x가 있는 이런 형태 풀이 원리 미분.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미분해서 나온 결과에 아직도 인테그랄이 있고 이제 변수 x가 됐으니까 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미분 이렇게 원리 적용. 됐습니까? 자, 중요한 그 원리가 두 번씩이나 적용되는 그런 좀 아주 독특한 문제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 fx와 3차 함수 gx에 대해서 오호 y라는 것은 f'x, y, g'x 미분한식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이 쫙 b하고 2에서 딱 만나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b하고 2에서 요 만나는 점요 알겠습니다. 자, 빼기 한 새로운 함수의 극수가 되는 좌표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자, fhx라는 함수는 fx 빼기 gx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 함수 이제 지금 함수식을 봤을 때 f'라는 것은 미분한 게 이제 직선 되니까 여기 맨 처음에 이제 2차 3차가 주어져 있군요. 3차 함수가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g'x를 보게 되면 이제 최고차가 이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 함수가 최고차가 양인 부분인데 이게 미분한 거니까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최고차 항이 음수인 3차 식이다. 이렇게 좀 미리 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극각 가는 좌표를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고 그럼 f'x-g'x 이렇게 해서 처리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 미분한 좌표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만나는 좌표가 b하고 이때 이제 만족하는 x값이 b하고 x값이 2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요 이 부분이 이제 최고차 음이라서 이러한 모양 형태에서 지금 이게 b하고 2가 나오는 거겠고 그죠? 이게 이제 h'x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h라는 함수를 하려면 이렇게 이 좌표가 이제 b하고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이제 hx 그래프 지금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hx 그래프를 우리가 좀 상상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극소가 되는 좌표를 찾아달라라고 돼 있죠. 극소. 자, 그러면 언제가 되겠죠? b 값이 되겠죠. 자, b에서 극소가 되겠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 f 프라임 주어져 있는데 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을 초래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h라는 새로운 함수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 당황하게 만드는데 뭐 당황하실 거 필요가 없습니다. h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주어진 그래프를 보니까 뭐 최고차 부호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을 거겠고 저 미분한 결과 우리가 이제 식으로 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저 생각이 더 편리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부분에서 최고차 음이라는 거 이용해서 그 다음 이제 그래프 개형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가볍게 극소각 갖는 좌표를 찾아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되어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식 부분에 밑줄 좀 밀어던지 제가 한번 좀 더 그어봤습니다. 그림 가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이 좌표들 되겠습니까? 자, 그냥 최고차가 음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하게 되면 뭐 이 부분이 뭐 이게 뭐 큰 값이었고 작은 값이었고 뭐 f 프라임 그래프에서 이런 부분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맨 처음 주어진 부분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부호하고 3차라는 부분 확인하는 과정 알아두는 게 훨씬 더 편리한 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장항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최고차의 강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아주 독특한 식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f1의 값을 구해달라. fx, f'x, 2fx, 마이너스 2f 프라임 x.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거 어떻게 처리해 주죠? 자, 제 생각엔 여기 4까지 이항시키고 8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식 부분이요 교묘하게 fx, f 프라임 x 자 곱하기 한 부분들은 이렇게 전개해 줬다 생각하면 되겠고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f x 마이너스 2 해주면 2f 프라임 x 곱하기 된 4. 자, 이렇게 좀 인수분해되는 형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들을 좀 이용했다 봤더니 자, 이런 식이 써져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뭐 8x가 이제 공통이 있으니까 8x 제곱이를 쓸까요? 제곱이 현재 뭐 x 플러스 1 이렇게 일단 형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fx가 2차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도 2차일 거고 미분한 식은 1차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대략적으로 개념을 판단해야 되는데 ax 제곱 이런 형태
미분을 하게 되게 되면 2ax.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2a 제곱 x 세제곱 이런 모양이죠. 최고차 부분이.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최고차 부분이 이제 8 처리되는 거니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2a 제곱이 이제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제곱은 4고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 문제를 보니까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a 값이 2였다. 이렇게 되겠네요. 호호호호.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주어진 식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미분하니까 2x니까 4x죠. 자, 4x 부분 이렇게 처리해 줄고, 그럼 이제 2x 제곱 플러스 2x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던 이야기는 이제는 조금 문제가 해결되겠죠. 자, fx-2란 식이 2x 제곱 플러스 2x가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분한식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죠? 자, 미분한식 형태니까 f 프라임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4x가 되겠다. 좀 어떻게 좀 맞아 떨어져 갑니까? 되겠습니까? 자, 즉 fx 자체가 자, 더 이항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죠. 이 부분에서 f 프라임 x 이렇게 살면서 4x 플러스 2가 되는 거였고, 요걸 이제 이항시키는 부분들이 f 프라임 x가 이항시키니까 4x 플러스 2가 되겠다. 일치된 부분들이 보이시죠? 자,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와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fx라는 부분들을 가볍게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저렇게 이항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와, 이런 부분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f1을 구하라. 그러면 개수들을 쫙 다 더하기는 이제 6 처리해서 이제 답은 나오겠는데, 와,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관찰해내는 부분이 아주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4를 이항시켜서 인수분해된 형태꼴.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그렇게 모양이 좀 돼 있어서 이걸 좀 어떨까 해서 좀 만들어놨는데 아주 잘 딱 빠져떨어지게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호호. 자, 생각할수록 아주 좀 아름답게 잘 처리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부분, 그 다음 이제 최고차 부분 좀 살펴가서 최고차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자, 효율적으로 이제 잘 조절해서 자, 이렇게 이 부분 이제 fx 마이너스 이 부분이 f 프라임 x 마이너스 이렇게 된 부분으로 자, 귀결되는 이 부분, 자, 인수분해해서 처리해서 살펴보는 과정, 그 다음에 나온 식을 효율적으로 좀 생각해서 이제 fx를 찾아가는 과정. 됐습니까? 제가 조금 현명한 형태 주어진 식 모양을 좀 처리해서 좀 보여드렸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좀 이런 부분들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잘 살펴서 계산식을 좀 연습해가는 과정 자,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점 P가 출발할 때의 속도는 9다. 자, 이 부분은 뭐 그냥 가볍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그럼 이제 이 부분 이제 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서 0일 때 9다라는 이 부분은 가볍게 맞춰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속도 자체가 3의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3의 인수분해가 되죠.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 t-3 이렇게 처리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쇼. 그 이제 1일 때, 그 다음에 이제 3일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도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자, 1일 때 하고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근데 0부터 2까지, 2까지는 그럼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죠? 한 번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바꾼다라고 한 니은 부분은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점을 두 번 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려야 될 위치 형태 그래프는 최고차가 양, 지금 플러스, 그러니까 증가,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증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겠죠.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 이게 이제 위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1일 때가 되겠고요. 이곳이 3일 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맨 처음 주어지게 보게 되면 속도 자, 원점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1에서 출발했습니다. 0일 때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다. 0일 때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데 요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제 1일 때 그럼 값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일 때 좌표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1을 대입해 주면 이때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1을 대입해 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이제 3 위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축을 가볍게 아닙니다. 0일 때 이 부분이 큰일 나려고. 야,
큰일 나려고. 자, 0일 때는 지금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이제 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보단 조금 위쪽에 있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축을 이렇게 좀 잡아보게 되면 여기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1, 여기가 이제 원점. 그리고 여기 좌표는 지금 현재 얼마 나왔습니까? 3 이렇게 나왔죠? 됐습니까? 자, 3일대 위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3일대 위치. 3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됐습니까?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54 이렇게 처리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39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요. 이렇게 계산되니까 마이너스 1인데요. 와, 이거 그럼 이 좌표가 좀 같아야 되는데, 와우, 그림을 뭐 엉망으로 그렸네요. 자, 이거 어떡하죠? 자, 그러면 축을 좀 다시 조금 살짝 좀 다시 잡아볼까요? 와, 그럼 이 좌표가 이거 지금 이 축도 좀 사라지고 이 마이너스 1도 좀 다시 해서, 이거 지금 그래프를 조금 좀 그럴싸하게 좀, 이 좌표가 똑같아지는군요, 이렇게. 이거 그죠? 여기다 원점 놔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그래프 뭐 이거 너무 엉터리로 그렸는데, 그래요? 자, 이렇게 그려져가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자, 축이 그러면 뭐 축을 좀 이쯤 잡아볼까요? 이렇게 축 되죠? 자, 이것이 3. 자, 그럼 이제 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부터 이제 갔는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3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좌표가 이제 커져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문제를 보게 되니까 뭘 물어보면 0부터 3 사이에서 원점을 2번 지난다 라고 했는데, 자, 이곳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3까지 가면서 원점을 한번 통과하겠고, 플러스 3에서 다시 마이너스 1까지 오면서 원점을 한번 통과하죠.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0부터 3 사이에 0부터 3 사이에 원점을 2번 통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 번 더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2번 통과다. 맞는 내용. 그렇다면은 기억 디귿 이렇게 오른답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프 모양을 너무 축을 안 잡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도 이제 그래프 모양 좀 나중에 좀 살펴서 좀 설명드렸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이 지금 설명한 거죠. 자, 가장 먼저 수직선을 이루면 이제 위치 나와 있으면, 자,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미분해서 처음 속도 확인하는 중. 1번은 좀 가볍게 끝나는 거였고, 운동 방향, 좀 속도 형태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자, 무리 없이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위치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제 그래프경.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경을 그릴 때 이제 함수값들 좀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한. 자, 그러니까 뭐 결국은 큰 틀에서 이제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닫힌 구간 0, 1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nx가 다음과 같다. fnx가 n분의 1 n분의 2. 그 구간은 무려 3조각 내서 함수식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SN이라는 것은 0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을 땐 또 구한식을 또 대입해서 다시 계산해달라. 연결시키고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 뭐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0 돼 있고, 자, 하나, 둘, 셋, n분의 1, n분의 2, 1 이렇게 좀 나눠지고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아니군요. 잘 생각해 보니까 x 1차입니다. 1차. 그죠? 그럼 이제 n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호, 나온 결과도 자, n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n이 되겠습니다. n 이렇게 처리돼서 그럼 좌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그럼 이제 직선입니다. 직선. 그죠? 와, 그 다음도 이렇게 잘 살펴봤더니 이게 지금 x 직선입니다. n분의 2를 대입해주면 0 되겠고, 그죠? n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와, 또 지나면 이렇게 직선, 와, 이거 뭐 이거 삼각형이 되잖아요. 삼각형. 그 다음은 0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됐습니까? 아하, 이 생각보다 그래프 아주 간단한 거래요. 이렇게 직선, 그 다음에 직선 이렇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풀어야 될 게 이제 뭐죠? 자, SN이라는 것은 넓이를 구하라. 와, 넓이. 그럼 이걸 뭐 인테그랄 씁니까? 그냥 이렇게 넓이를 구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SN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밑변 길이 n분의 2 곱하기 높이 n 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넓이가 그냥 1 되겠습니다. 넓이도 또 아주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이 식 부분은 뭐가 되겠죠? 시그마 n은 3부터 10까지. 이게 1입니다. 1.
그렇다면 계속 1이 그러면 몇 번 나오겠습니까? 뭐 x 해서 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n이라고 좀 바꿔가면 되나요? 적분하게 되면 자 그렇게 안 해도 되겠죠? 뭐 이거 또 적분식이 들어가면 제가 시그마 하는데 그냥 이 부분 뭐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3일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개수는 그럼 10-3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얼마? 7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둘 다 들어가는데요. 자 더하기 1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구할 때 좀 함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하 3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니까 빼기 해주고 이제 양쪽 숫자 들어가는 거니까 처리해서 정확하게 8. 와. 자 겁주는 요소, 함정과 같은 요소 이런 부분들만 이제 살살 이렇게 슬기롭게 좀 잘 극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름 재밌는 거요. 자 처음 fnx 자 오 n분의 1 이거 그걸 팍팍 줍니다. 근데 좀 차분하게 생각하게 되면 0과 1 사이를 그냥 세 조각 낸 범위다 라는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 각각 함수를 그려가면 되지 라고 했는데 자 이거 n이 들어가 있어서 복잡해 보였지만 실은 몇 차식이었다. 1차 부분입니다. 1차 부분 직선이죠. 직선. 자, 그 다음 원래 이 부분은 이제 인테그랄 0부터 n분의 1까지 더하기 인테그랄 n분의 1부터 n분의 2까지 n분의 2부터 1까지는 뭐 이 부분은 좀 안 해도 되겠죠. 이 부분 0이니까.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자, 괜히 겁주는 거죠. 직선이었기 때문에 삼각형이니까 그냥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쉽게 대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식을 좀 정확하게 좀 잘 관찰해서 풀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SN이 가볍게 구해져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죠? 자, 이 부분 할 때, 자, 계속 1이 나오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7을 쓰기 좋은 건데, 처음도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11대도 들어가니까, 가지수 할 때 이제 1도 이렇게 카운팅 해가지고 이제 8 해야 되는 거죠. 오, 마지막까지. 자, 겁을 팍팍팍 주는 그런 문제 형태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문제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한수할 때까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좀 잘 구하려고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6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죠? 자, 원점 대칭을 나타내주는 식이죠. 자, 원점 대칭. 알았습니다. 0부터 2까지 적분하게 되게 되면 결과가 3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 식은 또 뭡니까? 2 더하기 x, 2 마이너스 x, 2를 중심으로 해서 간접표가 같다라는 이런 뜻은 x는 2 대칭이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주는 함수식이 되겠네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식은 좀 큰 흐름 틀에서 쓰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래프 모양을 좀 정확하게 알 재주가 없네요. 0, 2, 4. 자, 근데 나중에 뭐 14 이런 거니까 좀 더 많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4, 6, 8, 10. 4, 6, 8, 10. 아직도 멀었습니까? 12, 14, 마2, 마4, 마6 정도까지 해볼까요? 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정보 메모를 좀 잘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 결과가 얼마가 됐다. 결과가 3이 되겠다. 근데 2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칭 모양 좀 써야 되겠습니다. 대칭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도 그럼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근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플러스 쪽에 3이면은 이 부분은 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3, 3 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X축 아래쪽으로 원점 대칭. 자, 그럼 또 2에서 대칭을 하니까 이 부분 갖다 줘 대칭해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 3, 3 이런 모양의 형태가 되겠고, 우와,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니까 그럼 이쪽 부분에 3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알겠습니다. 뭐 3, 3. 그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3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오, 아주 재미나게 모양이 되겠네요. 자, 우리는 0부터 근데 중간에 또 평행이동이 있군요. 자, 그럼 또 읽어봐야 되겠네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gx 그래프를 그린다. 평행이동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래프는 그럼 원래 그래프에서 어디가 되겠죠? 4만큼 이동할 거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0부터 14를 알아보니까 자, 마이너스 4가 관심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여기 부분이 자, 네 칸을 딱 이동하게 되면 이 4 부분이 이제 0으로 오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평행 이동해서 이제 이곳에서부터 뭐 이곳까지라고 했는데 원래 함수를 가서 보면 이곳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제 처리되고 그럼 이제 하나가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y로 평행 이동 안 하고 그냥 gx를 이제 4만큼만 평행 이동한 그래프, 그죠?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좀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fx 부분 fx에다가 지금 평행 이동을 위로 이만큼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되겠습니다. 이 부분 형태로 해서 오이샤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 이렇게 좀 알아보는 결과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 해서 fx 이 결과에다가 더하기 이 부분이 이제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얼마가 되겠죠? 자, 상세돼서 이렇게 좀 하나가 좀 부족하죠. 좀 이렇게 하나 둘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도 하나가 부족하니까 이 결과 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1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종 우리가 이제 gx를 적분해서 결과 자체는 얼마가 되겠다? 11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문제 또 역시 또 해석해서 좀 풀어야 되는 아주 좀 재미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보게 되면 이제 함수 해석하다가 뭔지 몰라서 좀 틀리는데, 자, 원점 대칭 넓이 3문제 별 문제가 없고, 자, 이 부분이 2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간 좌표의 결과가 되는가 대칭이다. 해석해야 되겠고요. 자,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3, 3 만들어져 있고 또 원점 대칭에서 만들어져 있고 다시 또 x는 이 대칭에서 만들어져 있고 해서 이제 만들어간 절차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또 평행이동한다라고 한 건데, 자, 평행이동 직전 함수가 되면 평행이동해서 0부터 14 이렇게 되는 거니까 평행이동하기 전 함수로 따지면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다 이런 판단 됐습니까? 이런 거를 구해갔다. y로 평행이동 부분 때문에 이제 14 생기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자 그림 모양에서 마이너스 3. 오. 야, 해석을 좀 아주 아름답게 좀 함수 해석에 또 나중에 평행이동 이런 함수 나온 해석까지 우리가 조금 신경 또 막바지에서 집중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형태들이 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이들은 이제 수능 공부를 해가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집중해서 학습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함께할 문항은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 즉 라지 fx라는 것은 인테그럴 fx dx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라지 f 프라임 x를 미분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좀 이쁘게 잘 써야 되겠는데요. 자, 라지 f 프라임 x 미분하면 뭐다? fx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또 함수식 관계가 돼 있다. 이때 이제 fx를 구하라. 라지 fx와 xfx 동시에 관계됐을 땐 어떻게 된다? 풀이 원리가 미분이 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뭐 핵심인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한번 좀 미분을 좀 열심히 멋들어지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미분하게 되니까 이제 위에 이렇게 식을 써줬으니까 fx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곱미분이니까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처리되는 내용. 자, 이게 소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자,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f 프라임 x는 x를 한번 약분해야 되는 거죠. 이항시키면서.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6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f 프라임 x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죠? 부정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x를 구하게 되게 되면 2분의 3x 제곱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x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그 다음 적분상수 c. 자, 근데 f0 가르쳐 줬으니까 이 부분 이제 f0이 2에서 자, 우리가 이제 fx는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fx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fx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끝난 것 같네요. 자, 문제의 중요한 부분 이제 서술형이라서 이제 답지 쓰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좀 메모해 주면 좀 가볍게 앞에 부분 좀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적분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뭐 답지 써요 하는 건데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주면 답지 쓰는데 유용하겠고요. 자, 실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라지 fx하고 xfx 이렇게 됐을 때 풀 원리가 미분이라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의 식이 얻어져 가는 거니까 풀이 원리 절대 잊지 말고 잘 기억하셔서 풀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 문제 풀이는 많이 어려운 거 아닌 거죠. 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 거니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십시오. A 값은 이보다 크다. 자, 만나는 좌표를 열심히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함수를 일단 좀 같다 이렇게 놓고 해서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x 세제곱이 되겠고 이항시키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a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겠고 됐습니까? 2a x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자, 된 것 같습니다. 는 0 처리해주면 되겠고 x 공통의 x-2 x-a 해서 자,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호호호.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좀 새로운 함수가 좀 얻어져 있는 거죠. 이 새로운 함수. 자, 원래 함수 그래프 하고 이제 되는데 이 새로운 함수를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0하고 2하고 a 값이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쪽이 이제 a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정밀하게 따지면 이런 것을 fx 이런 것을 이제 gx fx gx 이렇게 놨다면 이런 부분 뭐 fx 빼기 gx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새로운 hx 이런 함수가 되겠죠. h라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넓이가 같다는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 줄까요? 둘러싸인 부분을 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0부터 a까지 fx 빼기 gx 이렇게 되어 있는 dx.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다시 따지면 0부터 a까지 hx dx. 이 결과가 넓이가 같으니까 이제 플러스 부분하고 마이너스 부분을 상쇄돼서 이제 0 이렇게 처리가 돼서 처리되는 이제 이 a 값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와, 이거 산수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답지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부터 a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ax dx 이렇게 처리해서 와, 이 해서 이제 0부터 a 해서 이제 0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 계산하면 이제 a 값이 4가 딱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조금만 써주고 그냥 4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4가 제가 지금 4라고 이제 갑자기 써드렸는데 왜 한지 아십니까? 이 4?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실제로 막 여러분들이 산수하는 게 아니라 산수 모양 틀만 조금 보여주고 A는 4 이렇게 이제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술형 답지여도. 자, 이 부분은 이제 3차 함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 함수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3차 함수는 변곡점. 이렇게 극대극소의 중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는 재칭인 거죠. 극대극소의 중점. 그래서 이 점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좀 같아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넓이가 같아져야 된다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한 거죠. 0,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칭 구조 넓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시험 장소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막 직접 산수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산수를 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답지를 작성 안 하는 객관식이면 그냥 진작 4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니까 답안지 쓰는 모양을 좀 보여주고 4 처리해서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좀 잘 처리해 주는 거겠고요. 자, 문제에서 지금 a 값을 구하라가 아닙니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자, 이제 아까 이제 넓이가 같다는 성질이 있었으니까 자, 2배의 0부터 2까지 hx dx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게 문제 풀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2배 해주고 얘는 좀 어쩔 수 없이 식을 써야 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주니까 6x 제곱이 되겠고 4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8x dx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배 처리됐고요. 4분의 1x 4제곱 이게 지금 제곱이었죠. 3으로 나누니까 2x 제곱 2로 나누니까 4x 해서 4x 제곱 세제곱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0부터 2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배 돼 있고요. 대입을 해주니까 16에 4가 되겠고 이곳은 8에 16이 되겠고 이곳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4에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 남아서 총 계산 결과는 얼마? 8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데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제가 조금 뭐 시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하는 부분들을 좀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좌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찾기 들어가서 찾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찾기 해서 그래프 모양 H라는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봐서 이제 A라고 표시를 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이런 얘기는 자, 이런 부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에 대해서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걸 풀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조금 이제 미리 중간에 좀 설명드렸다시피 자, 이게 이제 넓이가 이게 만약에 객관식 문제인데 넓이가 같다는 걸 알면 이렇게 딱 그리는 순간 보자마자 이 A 값은 얼마라고요? 그냥 4 이렇게 해서 풀이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런 중간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다
생략하고 4로 해서 곧바로 연결해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술형 답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런 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 식을 쓰고 요 식을 이제 한 부분도 이렇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A 값을 4 이렇게 처리해 가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답안지를 쓰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는 내용을 이용해서 좀 처리해가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제 이쪽 위쪽하고 이 아래쪽 넓이가 좀 같아지는 거니까 한쪽을 열심히 구해서 이제 2배를 하겠다 이런 형태의 계산 됐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계산 열심히 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 부분 이제 자연스러운 풀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요한 문제 형태,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그걸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로 해서 자, 좀 이제 도형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좀 지식을 좀 이용한 그런 풀이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풀 문항은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주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양철판 네 모퉁이에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이 부분이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뚜껑이 없는 직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하라. 잘라낸 요 길이를 우리가 x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x가 이제 두 개씩이나 이렇게 좀 빠져나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로의 길이 이제 서술형 답지를 쓰려면 이제 잘라낸 뭐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써야 되나요? 와, 길이를 x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문제를 좀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x라 놓게 되게 되면 주어진 식의 가로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양쪽에서 x 빠지니까 30-2x가 되겠고 세로의 길이는 15-2x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럴싸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풀이해서 좀 식을 좀 세워야 되는데 자, 식이 좀 이쁘게 처리가 좀 안 되나요? 이게 16이었군요. 오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부피식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높이 부분 써 있고 30-2x에다가 16-2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쁘게 쓰려면 이 마이너스까지 공통 끄집으면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x-8에다가 x-15 이렇게 되겠고 x 처리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4에 x 제곱의 세제곱이 되겠고 23일까? 23에 x 제곱 되면 되겠고 곱하면 58 40에 우와 그러면 뭐 120입니까? 오, 이거 숫자 커지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피식이 얻어졌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물론 이제 x라는 것은 이제 작은 변길이 16-2x 16-2x 이 부분이 이제 항상 또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변길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오호 x를 좀 두 번 씁니다. 이게 지금 16-2x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x는 이제 8보다 작고 그 다음에 x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큰 이런 범위에서 풀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미분해서 그래프 경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46x 와 120 하면서 자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이렇게 3참수 그래프 이렇게 돼서 이제 극각가는 좌표들을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거 인수분해 돼야 되는데 잘 되나요? 어떻게 1, 3에다가 46을 어떻게 만들죠? 46을 12 해주면은 30 10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3분의 10 하고 그 다음에 12 하고 이제 두 개가 생기겠죠. 자, 0부터 8 사이 범위니까 3분의 10. 자, 여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오호호호.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조금 잘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이제 그래프경에서 이제 극대 이제 최대값이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구하라. x는 얼마였다? 3분의 10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는 자,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식을 차분하게 세워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거 맞죠? 자, x 이렇게 좀 해주면 자, 가로 길이, 세로 길이들이 이제 좀 바뀌었고 높이 이렇게 처리돼서 부피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변 길이에서 이제 짧은 변 길이 자체도 양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원래 이제 x 자체는 0보다 큰 거니까 됐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범위 구해야 되는 부분. 자, 미분에서 그래프경에서 최대간 부분 좀 찾기 이런 형태가 문제의 좀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게 뚜껑 없는 직육면체 만드는 문제.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그런 문제 형태 유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이고 서술형 네 번째.
그 다음에 장항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fx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식 딱 만족했을 때 fx를 구해달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네요. 자, fx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구해줘? 자, 뒤쪽에 있는 식에 대한 해석을 좀 정확하게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리미트 x 값이 1로 접근해 가는데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을 대입해주면 이제 분모가 0 됩니까? 분차는 1 집어넣으면 f2 빼기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0이 되어야 0분의 0꼴일 때 이렇게 극한값 5가 존재해 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f2는 1이다 라는 정보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주어진 식은 좀 이렇게 좀 달리 쓸 수 있겠습니다. x-1 fx 플러스 1 그 다음에 f2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x 플러스 1분의 이거 좀 따로 이렇게 좀 빼내서 쓰려고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f 프라임 x 플러스에 2를 대입해놓으니까 2 이런 정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이제 대입해서 2분의가 있는 거고, 이제 한 방에 쓰고 싶었는데 한 번 더 해서 이제 어쨌든 10이라는 정보 이렇게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2에 대한 정보, f 프라임 2에 대한 정보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fx를 이용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fx 식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f2에 대한 정보 f2 이렇게 되게 되면 4a 플러스 2b 처리가 되고 8에다가 그냥 쓸까요? 8 플러스 5 이렇게 한 결과가 지금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3에 넘어가서 12인데 12 부분은 좀 약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럼 2a 플러스 b는 이꼴 마이너스 6 해서 정리 이쁘게 써놓고, 그 다음 이제 f 프라임 x 자체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다 2를 대입해 놓은 거죠. 2ax 어디 갔습니까? 대입하니까 4a 플러스 b 처리가 되겠고, 2 대입하면 12 는 10이니까 이항시키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방정식 빼기를 하게 되면 2a가 되겠고 빼기 해주면 4가 되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a 값은 2가 나오겠고 2 이렇게 대입해주면 얼마가 됐습니까? b 값은 이게 4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 되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a 값, b 값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구하죠? fx를 구하는 거군요. a, b를 구하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x 세제곱 그대로 대입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fx가 완성되는 거니까 뭐 a값 b값을 구하는 거나 fx를 구하는 거랑 똑같군요. 됐습니까? 자, fx 잘 구했습니다. 자, 큰 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자, 점검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자체에서 무엇을, 자, 주어진 이 식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잘 해석하느냐 그런 내용이죠. 자, 0분의 0꼴 이렇게 될 때 이제 극값을 갖는 그런 문제의 모양. 그래서 정보 얻어졌고 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도함수 미분 계수 정의 형태의 모양을 좀 만들어 놔서 그 부분 처리해서 정보 얻고. 됐습니까? 자, 정확한 정보 얻어서 그 다음부터는 뭐 연산이니까 뭐 이렇게 더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0번 장항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어떻게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0번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 살짝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자, 복습 잘 해서 실력 팍팍 키워가길 바라면서 장항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